안녕하십니까.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인사드리는 한 몇 초 분량이 끊어졌는데 내용은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강의가 한 25분을 넘다 보면은 파일이 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끊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라고 하는 병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와 같이 정의를 했다 해서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지 모든 노가 이와 같은 증상을 나타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라고 하는 병은 맥이 부대하고 수족이 번하며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조금 힘들고 그러면은 뭐 감기가 걸렸던 뭐 과로하고 조금 하면은 손발에 어떤 그 번조증, 약간 열감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봄과 여름에는 심해지고 가을과 겨울에는 차도가 있으며 이것도 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음한 정자출라고 음한이 여기서 뭐냐? 남자의 어떤 생식기를 말하는 거라고 추정이 됐죠. 그래서 정액이 그냥 저절로 배출이 되고, 그리고 시큰거리면서 다리가 시큰거리면서 쑤시고 아파서 능히 행하지 못한다. 요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음한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부위가 냉해지면서 한하면서 정액이 자출한다. 요런 뜻인데 우리가 예전 사람들은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방식이고 이 조문에서 말하는 노병은 일종의 그 허번한 것 같은 증상이다. 허번한 증상이다. 또는 뭐 열번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열번이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그 심한 열번보다는 다소 가벼운 어떤 번조증이다 이런 뜻에서 허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치자시탕 조문에서도 허번부득면이라는 조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사람들의 이 허실이라고 하는 개념을 병증의 경중으로 보면 되는 거지 몸이 약한 사람이 약간 번조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가 하면 본래 허번한 사람이 그 약간의 번조증이 있는 사람이 봄과 여름의 당에서는 그 외열로 인해 가지고서 바깥에 그 내 자신의 몸이 약간 번조증이 있는 상태에서 봄과 여름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점차로 기온이 상승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로 인해 가지고 내 내부의 번조증도 더욱더 심해지다가 가을과 겨울 되면은 외부의 기온이 점차로 이제 가라앉으면서 추워지니까 점차로 그 내 내부에 있는 번조증도 잠복해지면서 차도가 있는 까닭이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이니까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통 소곤증탕을 써요. 개지가 용골모르탕을 쓴다든가 팔미주황탕을 써요. 이것도 뒤에 조문에 가면은 나와요. 뒤에 가면은 주로 대표적인 처방이 소건중탕이에요. 근데 왜 개지가 용골모르탕을 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일종의 그 정자가 저절로 배출되었을 때 심리적인 동요에 의해 가지고서 개지가 용골모르탕을 쓸 수 있고 정말로 몸이 하초가 냉해 가지고 소변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그 완전히 신체 기능이 조금 부족했을 때는 팔미지황탕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소곤중탕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금계율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책들이 한에서 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맥이 부하면서 여기다 약이 썼어요. 약자. 이 사람이 왜 그 약을 썼을까? 부하면서 보니까 맥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부하고 대한 게 아니고. 그리고 뭔가 깔깔하다는 거예요. 맥의 흐름이 뭐 정상적이 약간 못하다. 이런 사람은 하면은 자식이 없으니 여기는 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그런 건지 자식을 이제 낳지 못 낳는다 이런 말이겠죠. 전기가
냉어 일세라. 여기서 정기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남자의 정자 뭐 이런 계통이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청자로 그 혹자는 그냥 정기가 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말로 그 맥이 부약하고 삽하면은 과연 정말로 자식을 갖지 않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극히 일부에 그럴 수도 있고, 뭐 무정자증이 되었던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거의 표면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거를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약자를 갖다가 이렇게 삽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맥이 정상인 상태에서도 무정자증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어떤 그 음식물의 어떤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임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진짜 점차적으로 벌써 한 20년 전서부터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맥의 어떠한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서 어떠한 것을 결정적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문의 뜻을 우리가 10분 이해하는 차원에서 억지로 갖다가 약간 맞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약이라고 하다 쓴 거라고 저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문에 너무 깊이 파고 들어서 들을 필요도 없고 가볍게 그냥 웃는 기분으로 웃고 말 일이지 여기에 심각하게 글을 볼 필요는 없다. 제가 그전에도 글을 공부할 때 글에는 약간 가벼운 농담 같은 글도 있어요, 사실은. 논어에도 그런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농담 같은 거. 농담은 가볍게 들어야 돼요. 근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글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로 깊이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몰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편협되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은 그냥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맥 부약이 삽으로 무자의 증거로 여기는 것은 과론이다. 이렇게 써있자 위자가 있는 상태에서 A, B 제가 했죠. A로서 B로 여기다. 맥 부약이 삽으로 허로가 된다는 것도 옳지 않는데 하물며 이것도 옳지 않다.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하물며 무자에 있어서랴. 여러분 생각하면은 이와 같은 그런 자연이 도출될 수가 있죠. 만약에 또한 전기가 냉하면 과연 무자의 원인이 되는가? 전기가 냉하면은 무자의 원인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사람은 이 청냉하고 냉한 거를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병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온도에서 너무 몸이 냉했을 때는 그럴 때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면은 팔미정탕 같은 거 쓸 수가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무슨 근거로 이게 무자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죠. 될 수가 있겠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무슨 증거로서 그 사람이 전기가 청냉한 것을 아는 거예요. 다 이거는 추론이에요. 추정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인식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냉을 병으로 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문이 권략, 빠지고 억측이며 억지로 끼워 맞힌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제가 조문 가운데는 권략이 있고 억측이 있고 천착이 있고 평이한 곳이 있고 아주 극호 아주 좋은 글이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종의 약간 우리가 그냥 한번 읽어보고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은 허한 거하고 허한 거하고 냉한 것을 약간 동일시하는 사고방식이 있다. 물론 요거는 아주 글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글이에요. 실정가는 여기다가 가짜를 붙였잖아요. 습가, 육가, 코피를 자주 흘리는 사람,
습관은 습이 많은 사람, 여기는 실정가니까 정액을 이렇게 잘 손실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정액이 이렇게 낭설이 되는 경우죠. 이런 사람은 소복이 아주 이렇게 현하고 급하고 이렇게 소복을 만졌을 때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있고 이게 좀 뭐랄까 그 근육이 어떤 뭐랄까 구련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도 조금 그러죠. 음두가 하나면 이것도 약간 추정 같아요. 예. 근데 눈이 어찌러찌러하고 일설에는 뭐 통증이 있다, 눈 주위가 뭐 아프다든가 또는 머리카락이 빠진다. 예. 이것도 이런 것도 근거가 될 수가 있죠. 맥이 커 여기서도 유난히 강조를 했잖아요. 극히 허하면서 규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파 같은 경우는 잡았을 때 파가 속이 비었기 때문에 푸석푸석 하잖아요. 그죠? 잡으면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일종의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허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이것이 그 청곡, 망열, 실정이 되고, 네, 실정, 그러니까 청곡, 망열, 실정에 어떠한 이와 같은 그 맥이 나타나면 이와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다. 청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서 바로 그냥 그 설사를 할 때 소화되지 않은 곡식을 그냥 청곡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거의 그 음식물을 먹고도 소화가 되지 않는 변을 본다. 망열, 실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맥에 있어서 일체의 그 규동, 미긴한 맥을 얻게 되면은 남자는 실정하고 여자는 문교하니 계지, 가, 용골, 모르탕으로 치료한다. 자, 여기서 실정이 뭘까요? 네, 실정. 남자가 실정한다는 거. 여자는 또 몽교한다는 건 뭘까요? 이게 일종의 제가 뒤에서 호문이에요. 호문. 네,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도 된다. 개인적으로 이 조문은 마땅히 두 개의 조문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꼭 제 이론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의존근감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조문으로 봐야 된다. 맥, 극허, 규지가 상조며 맥, 득, 재, 규, 규동, 미긴이 하조다. 예,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맥이 극허와 규지는 사실 알고 보면 동의반복어다. 예, 극허라고 하는 것과 규지는 동의반복어다. 우리가 맥을 짚었는데 맥이 뛰는 것 같은데 맥이 스르르 꺼져버리는 거. 이게 허맥이래. 극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반복어다. 혹 이것으로서 왜 그러면 이렇게 강조를 했느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동의반복을 쓴 거거든요. 혹은 이것으로서 망향의 구실로 삼고자 한 것이나 고의는 소복, 구급, 소변분리, 맥, 규지자의 팔미저항탕으로 보통은 치료를 해요. 이것도 뒤에 조문에 나와 있어요. 반면에 후인은 내경에 근거를 해가지고서 모두 간주장열하고 신주장열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해석에 익숙해져 있죠. 그로 실정가는 신양 불고정하여서 팔미지왕탕으로 보호해야 된다 하니 이것은 배속질로서 사실에서부터 멀어진 것이 멀다. 그러니까 사실에 너무나 위반되는 말이다. 이거는 후세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팔미지왕탕은 그것도 우신 보양지자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죠. 육미지왕탕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팔미지왕탕은 신양을 보호해준다. 이거에 대해서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기릭동동이 아주 통렬하게 약증해서 비판을 했어요. 이건 다 낭설이다. 이거는 일종의 뇌피설이에요. 뇌피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육미지왕탕이나 팔미지왕탕이 어디에 쓰는 약이냐? 소복, 구급, 소변분리, 맥규지한 경우에 팔미지왕탕을 쓰는 약이지 이것을 굳이 신장을 보호하는 약이다 생각할 필요는 없다. 설령 신장을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반드시 이 증거를 우리는 각 찾아봐야 된다. 소복 구급 또는 어떻게 소복 불인
어떤 소복 간에 문제가 있으면서 소변 분리한 상태가 이렇게 흔적이 나타나면 소변 분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에서부터 멀다. 이건 배속 음양 오행 배속 지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글을 볼 때 이런 것도 그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호문 자 맥규동 미긴 남자 실정과 여자 몽교에 팔미지왕탕으로 자 그러면 팔미지왕탕으로 치료하지 않고 이에 계지가 용골모르탕으로 치료한 것은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여기서 그 본문에서 계지가 용골모르탕 썼잖아요. 왜 썼을까? 팔미지왕탕으로 쓰질 않고 조문이 미비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 이럴 경우는 항상 그러죠. 자, 처방을 가지고서 고찰을 해야 되잖아요. 처방을 근거로 처방과 맥상을 근거로 우리가 고찰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흉복 유동하고 흉복에 두근두근 거 심계 항진증이 약간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불안증. 그러니까 정서가 불안하다. 흉복 유동과 정서 불안은 같은 의미다. 정서 불안은 뭔가 심리적인 상태라고 그러면은 흉복 유동은 어떤 그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문제점이죠. 신체적 문제점이고 이건 정서적인 문제점이죠. 고로 맥이 규미한 가운데에 동삭이 있는 거다. 규미한 거다. 요거는 막 약간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실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몽정이 옳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처방의 의도는 실정에 있는 게 아니라 몽정에 있는 게 실질적으로 흉복 유동에 있는 거예요. 흉복 유동과 정서 불안에 있을 때 계지가 용골모르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몽정한다 그래가지고 계지가 용골모르탕을 쓸 필요는 없다. 설령 실정가라도 그 단서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계지가 용골모르탕으로 치료하는 것은 일견의 편견이다. 하나의 편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처방이 나와 있으면 그 많은 처방이 있거든요. 실정가에도 팔미지왕탕을 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소곤지황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방에 너무 구애받지 말자. 그러니까 계지가 용골과 모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이거는 흉복 유동이라고 하는 자 용골과 모려는 흉복 유동과 관계가 있는 정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심리적 상태가 안 좋다든가 예민해 정서가 불안했을 때는 이와 같은 걸 얼마든지 옛날 사람은 썼다.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팔미지왕탕을 쓸 수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 성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억제된 어떤 그런 거에서 감정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충분히 여기다 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기다가 상황 봐가지고 시오 같은 것도 더 첨부해서 쓸 수가 있죠. 시오 계지가 용골모르탕은 또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가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응용하는 문제는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 본인이 판단하려면은 많은 단서들을 그 A, B, C 여러 가지 단서 조건에 대해서 항상 경외의 수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골모려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정서가 불안하고 심계 항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얼마든지 우리가 가감해서 쓸 수가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흉복 유동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도 얼마든지 용골모려를 응용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시간이 항상 그 25분을 넘게 되면은 이게 그 카메라가 작동이 29분밖에 안 돼 있대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파일이 중간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저도 20분에서 25분 안에 끝마치려고 하는데 저희 또 아는 또 지인이 항상 걱정하는 게 현대인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또 젊은 분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15분을 넘으면은 잘 안 본다라고 자꾸만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는데 저도 근데 15분을 맞추려고 하면은
아니, 몇 마디 하다 보면 그냥 바로 15분이 넘어가요. 그래도 최소한도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했지만 저는 인기라든가 이런 거 연연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몰두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내기가 바쁘면 듣다가 또 나중에 시간 나서 들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으니까, 저도 그 유튜브 같은 거 저는 이제 그 뭐 제가 듣고 싶은 거 들을 때 밤에 잠에 이렇게 틀어놓고 자요. 예. 그러다가 자다가 뭐 깨다 자다 막 듣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듣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에 나눠서 듣는 경우도 있고, 저도 뭐 40분에서 뭐 한 50분짜리 강의 같은 경우도 들어요. 근데 이런 강의들은 대학 교수님들이 해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인기도 별로 없고. 예, 그러니까 그 인기가 없다 그래서 저는 뭐 그 강의 내용이 뭐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 강의 시간이 보통 제가 20분에서 25분에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나누어서 하다 보면은 무한정 길어져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 그 모든 것을 마치려고